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저희 윤앤리에서는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만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대변해주는 피해자의 법률 조력인으로서의 사건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저희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사건까지 조력을 하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나 이런 다툼에서 형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합의금만큼은 민사손해배상금액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두텁게 손해배상을 받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형사사건까지 같이 조력을 해드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이렇게 형사사건까지 조력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윤앤리의 또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상 이제 다른 로펌들, 교통사고 전문 로펌들 보면 형사사건은 알아서 이제 뭐 결과를 가지고 오면 민사사건을 진행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민사사건을 진행할 때 최종적인 결과를 가지고 핸들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미진한 부분, 아쉬운 부분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윤앤리에서는 형사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관여를 해서 민사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피해자의 법률 조력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 이런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의 특별법이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12대 중대과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중대과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과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게재가 돼 있으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서 치사 이렇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는데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중상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2대 중대과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된다는 건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음주운전이죠.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이제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는 특가법이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이라는 죄명으로 의율이 되고 일반적인 교통사고 관련된 형사처벌보다 훨씬 더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소위 말하는 뺑소니 사건이죠. 이런 경우에도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로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형사적으로 얼마나 처벌을 받는지 그게 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라는 것을 두고서 각종 범죄 유형별로 이런 범죄에서는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의 형을 선고해야겠다라는 양형 기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교통사고 관련된 범죄 중에서 첫 번째 유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이제 교특법 위반이라고 할게요. 교특법 위반, 치사해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모든 법정형은 이렇게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5년 이하, 하한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금고형, 징역형의 하한은 1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면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금고, 여기서 판사가 정하는 형에 따라서 이 범위 안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벌금형은 얼마가 하한일까요?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법에 정해져 있기로는 감경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5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정형 하에서 아까 말씀드린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기준에 따라서 판사가 선고형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법정형 하에서 우리 대법원에서 발표한 양형 기준표에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양형을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표가 일반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에서 양형 기준표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치상사건의 경우에는 4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금고형, 이게 기본 구간이 되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감경요소나 가중요소가 있을 때 가중요소가 많으면 가중하는 쪽으로, 감경요소가 많으면 감경하는 쪽으로 이제 선고형의 범위를 결정을 하고 그 중에서 판사가 적당한 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중 요소나 감경 요소를 좀 살펴보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감경 요소 쪽으로 가고요.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그 상해가 중상해다 이렇게 됐을 때는 가중 영역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음주운전이나 이런 게 끼어 있다 그러면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중 요소 쪽으로 또 뭐 동종의 누범이라는 거는 이제 얼마 형 선고하고 형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형 기준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는 법정형으로는 5년 이하의 금고형으로 돼 있지만 양형 기준표 상으로 봤을 때는 가중에서 최대로 선고하는 형이 2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2년의 금고형이죠. 그리고 만약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감경 구간으로 가서 뭐 8개월 이하의 금고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을 한 가해자가 밉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생활이 망가지고 아니면 내 가족이 뭐 이렇게 사망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용서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가끔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은 이제 엄벌에 처해지도록 해달라. 뭐 한 10년 이상 뭐 감옥에서 썩게 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대법원 양형 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양형 기준 내에서 형이 선고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상대방이 밉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점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형사 합의를 봐주게 되면 뭐 금고형을 선고할 것이 벌금형으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실형을 선고할 것이 집행유예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라는 것이 뭐 일부러 사람을 해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피해자가 이제 처벌을 불원한다거나 합의를 봐주게 되면 그 가해자를 좀 선처하는 쪽으로 이제 판결을 내리도록 돼 있거든요. 다만 이제 피해자 중에서는 이제 꼭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합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공탁을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해자든 피해자든 공탁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요즘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형사 공탁은 어렵다. 요거를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와 관련돼서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 둔 게 있으니까 카드로 나가는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 설명드리면 합의를 볼 때 합의금을 얼마를 줬는지 여부는 뭐 이 선처를 하는데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을 많이 주고 합의를 받든 합의금을 적게 주고 합의를 받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 합의 과정에서 얼마를 줬는지 뭐 이거는 중요치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때 즉 민사적으로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장담할 수 없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민사적인 피해까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합의금이 인정이 돼야 그것이 손해회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가해자는 형사 합의를 하고 싶어라 하죠. 그랬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얼마 정도의 합의금을 받는 것이 적정하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 저희도 이 부분은 항상 좀 고민이 됩니다. 형사 합의라는 것은 민사와 별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이라는 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가해자의 경제적 형편이라던가 보험 가입 유무 그리고 뭐 피해자 쪽에서 원하는 뭐 금액 뭐 아니면 가해자 쪽에서 실제 뭐 처벌을 받았을 때 잃게 되는 뭐 금전적인 손해 뭐 이런 양에 따라서 이제 천차만별로 결정이 되죠. 한 가지 참고할 만한 사안이라고 하면 이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 보험 상품에는 형사 합의금으로서 사망 사고나 1급에 해당하는 중상해에 대한 형사 합의금 금액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그게 2019년 전까지는 최고 금액이 3천만 원으로 돼 있는 상품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운전자 보험에 대한 경쟁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한두 군데 보험사들에서 이 형사 합의금을 5천만 원 한도로 올리는 그런 상품들이 하나둘 출시가 되기 시작했고 2020년에 민식이법이 제정이 되면서 자 형사 합의금 이거 잘못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국민들 사이에 좀 우려가 생기면서 운전자 보험에서 이 형사 합의금 한도액을 1억 원으로 올리는 상품들이 쭉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서 사망 사고에 대한 합의금을 1억으로 올린 상품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지금 사망 사고 형사 합의금은 1억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마치 기준처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긴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운전자 보험을 모두가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1억 원이라는 형사 합의금을 준비한다라는 게 사실 어렵죠. 그래서 이건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자, 이렇게 형사 합의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게 되면 사실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하는 만큼 형사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결국은 합의를 보지 못해서 실제 교통사고를 내고 뭐 실형을 살게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신호를 위반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10주의 진단이 나왔다고 했을 때 운전자 보험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돼야 되는 운전자 보험 형사 합의금은 7천만 원입니다. 근데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지 않다 그러면 이 금액을 직접 마련한다라는 게 뭐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풍토가 계속되다 보면 사실 교통사고에 한해서는 말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어떤 풍토가 형성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유네니에서는 웬만하면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얼마가 적정하다라고 처음에는 이제 좀 관여를 해보기도 하고 뭐 웬만하면 이 정도에 합의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뭐 이제 피해자 쪽을 설득해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겪어봤는데 결국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중에 지나면 그때 좀 더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지라는 그런 후회를 하시고 저희를 원망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피해자에 대한 법률 조력을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지만 합의금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사 합의금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다. 요즘은 운전자 보험 때문에 한 1억 원 정도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 합의금이 이렇게 기준인 것처럼 통용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교통사고라는 게 일부러 누구를 다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뭐 처벌을 저 사람 반드시 처벌해야겠다. 뭐 그렇게 일변도로 나시기보다는 가해자의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를 봐주고 선처를 해주시는 것도 저는 어떤 원활한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의 형사사건과 관련돼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조력과 그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 뭐 형사 합의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혜니 이기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